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4월 14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역시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 이후에 당선인 다음으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인물도 역시나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스타급 인물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자, 어제 오늘 온라인 트위터라든지 여러 SNS에서 계속 퍼다 날라지는 게시물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게시물 제목이 오늘 한동훈 말빨 수준 크크크. 자, 이런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인데 지금 여러 커뮤니티, 여러 온라인에서 지금 이 게시물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어제 2차 내각 인선 발표 이후에 각 장관 후보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자, 기자들이 질문하고 한동훈 후보자가 답변을 했는데 워낙 그 답변 내용이 참 수준 높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정말 한동훈 너무 말 잘한다. 자,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자, 이 게시물에 달린 댓글 반응 먼저 한번 살펴보실까요? 진짜 기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딱 정리해서 말하네요. 유체 이탈 화법이나 답답하게 길게 늘어놓는 정치인들하고 다르게 느껴지네요. 자, 또 다른 댓글입니다. 목소리, 억양, 톤, 단어 선택 모두 다 좋네요. 화면에 자주 노출될수록 인기 끌 타입 같아요. 진짜 민주당이 또 하나의 인물을 키웠네요. 텍스트 하나하나 올바르고 문장 구성 또한 유려하니 원하는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네요. 기대됩니다. 네, 또 보시면 말 잘하고 똑똑하네요. 말 잘하네. 목소리는 처음 듣는데 좋네. 목소리, 발음, 억양 다 좋네요. 잘하네. 왜 저쪽에서 견제하는지 알 것 같음. 근데 더 키워주고 있으니 크크.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 반응 자체가 매우 폭발적입니다. 네,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그 화려한 프로필 그리고 수사 실력만큼이나 뛰어난 말솜씨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때 서초동 보도국장으로 불리웠을 만큼 아주 브리핑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검사인데 검사들 중에서도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들 앞에서 아주 브리핑을 많이 했던 이런 검사였습니다. 한동훈의 브리핑을 듣고 있으면 내용이 정말 군더더기가 하나 없고 아주 복잡한 사건도 정말 핵심적으로 정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끔 아주 잘 전달하는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한동훈 후보자의 이런 말솜씨에 정말 감탄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지난 1월 27일이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씨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자,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입장을 요구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때 한동훈 아주 작심한 듯이 한 4분 정도 기자들 앞에서 발언을 했는데 원고를 써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4분이면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죠. 자, 4분 동안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갔는데 정말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선택하는 단어, 문장, 어휘, 그리고 적절한 비유, 하나하나 그 4분의 발언을 그대로 텍스트로 옮기니까 하나의 명연설이다 싶을 정도로 정말 이날의 발언은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자, 그래서 이날 발언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시민과 이 집권 세력에게 어떤 일을 당했었는지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 집권 세력의 법치 파괴, 그리고 이들이 외쳐온 검찰 개혁의 기만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됐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조국 수사 등 자기 편 권력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4번 좌천당했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그리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통신 사찰을 당했습니다. 물론 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유시민 씨든 그 누구든 간에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는 점입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권력비리 수사는 완전히 봉쇄됐고 시민들의 고소 고발장은 알아서 증거 찾아오라는 무책임한 말과 함께 경찰서에서 반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민관인과 언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있습니다. 즉 기만적인 검찰 개혁의 결과가 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 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시민 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이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씨는 자기 스스로를 어용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의 사명이 약자의 편에서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 지식인이라는 말은 마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 아주 주옥 같은 표현 같은데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친일파 독립투사,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유시민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저도 유시민 씨처럼 권력의 뒷배 있고 추종 세력까지 있는 힘센 사람과 맞서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그런 유사품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또 힘없는 국민들은 악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겁니다. 사실 유시민 씨의 범죄와 유해함을 밝히는데 저의 오늘 증언까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해온 말과 글, 사과문들을 모아서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다 잊었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한 말 뒤집고 또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약간의 기억력과 상식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법정에서 제가 할 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처음부터 끝까지 빠뜨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군더더기도 없고 텍스트로 옮기면 그대로 명연설이 될 만한 이런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수준 높은 단어 선택, 그리고 적절한 비유, 그리고 이 검찰 개혁으로 포장된 이들의 거짓 선동,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한동훈의 이런 수준 높은 발언들을 앞으로도 좀 자주 접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